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오늘은 좀 안 좋았던 케이스, 힘들어했던 원장님들 얘기를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뒤에 숨어있는 눈물이라는 이제 과제로 제가 정해봤는데요. 병원이 정말 이제 안 돼서 폐업하는 경우 이제 제가 만난 원장님들이 있습니다. 이 원장님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화려함이에요. 화려함. 예.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위험은 화려함 뒤에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제 개원을 하는데 너무 화려하게 막 하려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뭐 그게 본인 돈이든 남이 돈이든 여기 가져온 돈이든 그런 원장님들은 일단 위험하다. 화려하게 과도하게 남한테 보이기 위한 그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또 화려하게 남한테 보이기 위한 장비를 막 구매한다든지 그리고 자기 그릇에 맞지 않게 화려하게 규모를 크게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화려한 뒤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원장님들 중에서 병원을 폐업하게 되면서 저한테 막 펑펑 울었던 원장님이 한 3분 정도 계세요. 그 원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열심히 좋은 병원 만들려고 했는데 큰 병원, 위대한 병원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진짜 내가 한 거는 열심히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었는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맞죠. 모든 사람들이 개원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뭔가 잘 안 돌아가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들어지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재정적 문제인 거잖아요. 재정적으로 수익이 안 나면서 적자가 커지면서 문을 닫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할까라고 보면은 첫 번째 제가 화려함 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다한 지출이에요. 생각한 것보다 너무 초반에 과다하게 화려함에 신경 쓴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개원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영을 왜 합니까? 경영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최고의 목표는 우리가 옛날처럼 산에 가서 자아 실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일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내 삶에 이루고자 한 자아 실현들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터예요. 그럼 저는 경영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경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똑같죠. 내가 어느 정도 나의 자아 실현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중요한 터잖아요. 나의 역량과 리더로서의 함량을 계속함으로써 내가 한 인간으로서 좀 성장하고 그리고 더 큰 성숙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경영자로서 가는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같은 건데 원장님들이 그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우리나라 요즘 인스타에 알리는 거 좋아하듯이 개원이 무슨 외부에 알리는 나를 가시하는 하나의 그런 동료들이나 이런 데 가시한 하나의 이런 도구가 돼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진짜 중요한 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된 원장님들이 결국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 만날 때 화려하지 않은데 너무 작게 하려는 또 원장님들은 망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 그릇만큼 자기가 살아가는데 생각하고 버시는데 큰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차근차근 본인들이 경영자로서 해야 될 거 하면서 또 벌어야 될 돈 벌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이게 되게 노멀한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원장님들이 볼 때 주위에 화려해 보이는 원장님들 빚 좋은 개살구가 많다. 별로 부러워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망하는 사람들, 원장님들 중에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공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위의 원장님들이나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그렇지만 사실 이 물속에서는 엄청난 발길을 저으면서 스트레스와 힘든가 이거를 온갖 다 이겨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이겨내면서 하나하나 성장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거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싸우는 자본주의에서의 경영을 만들어가는 것도 전쟁 같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에서 사실 여기도 찔리고 저기도 찔리고 여기도 상처 저기도 상처 여기도 상처 이 상처들이 계속 쌓여서 나의 내공도 만들어지고 또 지혜라는 게 생겨야 되거든요. 이 지혜라는 것들이 지혜는 금방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경영자로 성숙을 만들어내고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개원하면 바로 성공할 거다. 하나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매번 개원의 5단계 여정이라고 해서 인생에서 개원을 하고 원장님들이 점핑할 기회가 보통 5년이라고 잡아도 20년이면 4번은 점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갖지 말아라.
좀 여유 있게 갖고 오히려 4년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탄탄하게 만들어낼 거냐. 그렇게 준비하신 원장님은 반드시 4년 뒤에 점프하세요. 그리고 4년 뒤에 점프할 때 내 역량만큼 또 점프를 하실 거고 또 8년 뒤에는 그 쌓인 역량만큼 더 큰 점프를 하실 거고요. 이렇게 성장한 병원은 절대 무너질 일이 없어요. 왜요? 리더가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됐을 때 만들어지는 거는 경영이 무너질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리더가 그릇이 안 됐는데 겉에 뼈대가 튼튼하지가 않은데 뭐 큰 걸 쓰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내가 리더로서 성장할 그림을 천천히 오히려 좀 더 단계적으로 잘 그리시고요. 그리고 그런 단계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내 병원을 탄탄하게 성장시키겠다라는 그림을 그리셔야지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원장님들 만나면서 참 화려한 게 하나도 부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주위에 지금 뭐 저는 이제 기업가들도 그렇고 막 지금 상장하는 스타트업 재작년에 상장해갖고 조가치다 뭐 8천억 가치다 했던 기업들도 올해 엄청나게 힘들어서 하루살이처럼 힘들다 내년에 뭐 망가진다 이런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게 참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너무 막 화려하게 막 주위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탄탄한 거는 내가 원하는 병원, 정말 내가 만들고 싶은 병원을 그냥 착실하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원장님들이에요. 정말 탄탄해요. 우리 최근에 경영 컨퍼런스에 강의 원장님들 또 저녁 같이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그냥 탄탄하게 본인들이 가야 될 걸 만들어갈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맞춰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한 병원은 또 어디 지역에 확장 어디를 해도 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만한 탄탄한 내공을 갖췄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이 그런 탄탄한 발전을 성공을 만들어내는 단계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